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국방안보 포럼 김대영한 연구위원,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두 사람이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그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잠깐 끊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 행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김주환 기자께서 먼저 지금 이 순서가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군악대라든가 각 제대별 북한군도 이제 편제가 있으니까요. 각 제대별 이제 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는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궁금증이 있는 뭐 신무기라든가 이런 거. 오늘 아무래도 뭐 신무기보다도 김정은 제1비서가 5개에서 연설을 할 것이냐 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이게 아무래도 국제에서는 그게 가장 큰 그 변화가 되겠죠. 네, 다시 화면을 보면서 김 의원님께서 오늘 열병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당 창건 70주년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실 그동안 한 4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뭔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되고 현재 지금 영상으로 봐서는 열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급 부대들이 이제 광장으로 도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열을 하는 과정이군요. 예. 그러면 저 광장이 무슨 광장이죠? 김일성 광장이고요. 김일성 광장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저기를 2005년도하고 2007년도 가봤기 때문에 좀 지리적 감각이 있는데요. 예. 지금 맨 처음에 보던 어떤 우리가 그 꼭대기에서 찍은 건 아무래도 지금 이 모습은 이쪽에 그 만수대 공원 근처 어디 고층에서 찍은 것 같고요. 이 건너편에 주최탑도 보이고요. 지금 저 건물이 북한 노동신문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인데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저 대동강이 보이죠? 저쪽 하류가 이제 하류 쪽이 되겠는데 저 뒤쪽에 보이는 게 대동강이죠. 그쪽 화면 우측 산당으로 이제 하류로 해서 서해로 가는데 그쪽 남쪽으로 가면 이제 그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북한이 68년도 나포한 푸에블로를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 화면상에서 좌측 편으로 올라가면 이제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능라도 경기장이 나오고 화면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그 반대편의 강상에 우리가 고향이 평양이신 분들은 잘 아는 을밀대 언덕이 보이고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예. 여기가 그러니까 평양의 제일 심장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까? 예, 광장이고 실제 북한 고위층들은 저 강 건너편 지금 이 광장의 대동강 건너편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죠. 집들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금수산궁전이라든가 어떤 김정은 관전은 다 그쪽에 있는 거로 이제. 저기도 강남 강북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해가지고 북한도 이제 그 평양도 시를 이렇게 몇 군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 양각도 호텔 근처에서 찍었질 않나. 이 능라도 다음에 양각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 양각도 호텔이 한 80층짜리 호텔이 있습니다. 그 위층에서 찍질 않았나. 그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오전에 중국 공항 TV에 들어보면 그 기자가 생방송을 하는데 양각도 호텔 자기 방에서 하는 모습이 잠깐 내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 조선중앙TV가 이 열병식을 생중계하는 것이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늘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실 국제적인 매체에다가 또 초대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개적으로 송출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열병식을 일종의 관광 상품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자신들의 그 무력을 과시하는 그런 계기로도 많이 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그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지금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인원 면에서는 2013년보다는 좀 늘어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까 오늘? 일단 저런 군중대회 할 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저렇게 하는데 이제 그 인원수로 따지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자기들이 무기 체계라든가 본인들이 전략 무기라고 강조하는 것을 얼만큼 많이 했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지난 8일이죠. 38로스가 공개한 거 보면은 5월에 비해서 탱크하고 미림 비행장에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 숙소를 쓰던 텐트랑 탱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해서
과거에 추산했을 때 이게 사상 최대가 아니겠냐. 참고로 말씀드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지금 벌써 이 열병식을 5번째나 하는 겁니다. 5번째요? 네. 이게 굉장히 집권 4년 됐는데 5번째군요, 그렇죠. 벌써.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아버지인 김정일 체제 때는 사실 노동당 창당 기념 때는 별로 열병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2차례나 하고 있죠. 지금 뭐 북한의 전차 모습들도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 김일성 광장 주변에 이제 사회를 하기 위해서 장갑차라든가 전차 같은 장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속보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린 것처럼 평양 시간으로 해서 3시 정각,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3시 30분 네, 열병식이 개시될 것 같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열하고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북한 조선중앙TV가 생중계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시민들의 모습은 일단 그 육안으로는 잘 관찰이 되지 않는데 좀 이따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치상 그런 겁니까? 지금 뒤에 아무래도 저 깃발이라든가 저기 주석단으로 이미 추정되는데 벌써 보이죠? 여기 주석단이라고 하면 어떤 공개 관람석 있는데 이쪽 가운데에 어디에 이제 그 어제 중앙보고대에 참석했던 북한 주요 인사들이 주석단에 참석을 하게 되겠죠. 네. 역사적인 당창건 김정은은 3시 30분 되면 그때 나타나겠군요. 네. 그러니까. 네, 북한 평양에 지금 그 김주환 기자 설명드린 대로 심장부에 해당하는 김일성 광장에 북한의 장비 그리고 인력들, 군사 인력들이 병력이 도열하면서 열병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비 때문에 늦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국지성 소나기가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일단 안 좋았고요. 또 구름 또한 낮게 깔려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열병식 하면 지상 분열,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고 또 공중에서 하는 전투기나 이런 헬기 등을 이용한 공중 분열이 있는데 공중 분열을 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아, 북한도 공중 분열도 하는군요, 열병식 예, 때. 그 2013년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또 김정은 자체가 또 항공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타기도 하고 예, 그러죠? 이번에도 아마 이제 일종의 클라이막스로 하나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던지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병식을 북한 정권이 지금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인민들은 그 식량도 없는데 여기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하는 이유, 목적 이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일단은 꺾어지는 북한으로 말하면 정주행 10년 단위로 해도 5년 전보다 의미가 더 크죠. 그런데 2012년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본인이 주도하는 처음에 과거에는 이제 본인 자기 아버지도 있고 노동당 지금 그 자기가 제1비서로서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변동이 성군 정치에서 노동당 중심으로 통치하니까 급격히 선회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을 굉장히 장악하고 당정청이라든가 이런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많이 이제 애민 사상을 가진 지도자상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전 행사로 특별경력금을 지급한다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인민들한테 자애로운 지도자상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선전선동에 능한 김기남 같은 70살이 넘은 사람을 당 선전부장으로 앉히고 어제 그 유인산하고 회의할 때도 오른쪽에 앉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 북한 정권 내에서 여러 가지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그 결집도를 높이는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뭐 그런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북한 정권의 대규모 열병식을 이렇게 생방송으로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한반도 정세, 그리고 남북 관계,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징조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전략적으로 이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여기서 제일 그 포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크게 하는 것도 이만큼 김정은 자체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같고 본인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열병식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 관계도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몇 달 전에 남북 간의 초유의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긴장 국면이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동안은 적어도 그런 긴장 관계 조성보다는 김정은도 이런 평화적인 모습을 대내적으로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열병식에서도 물론 이제 무기를 대내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있지만은 중국에서 이렇게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것을 보면은 뭔가 그동안 사실 도발의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재 도발의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라든가 예, 핵실험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은 대내적으로 북한이 약간 좀 변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만합니다. 그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그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는 좀 세 가지 단계로 보거든요. 장거리 미사일이 등장했으면 이거는 이제 대미 위험용이 강한 측면이 있고요. 중거리 미사일 이제 KN-5 같은 무수단리 미사일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개량이 등장한다는 건 일본이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KN-5라든가 이번에 이제 공개될 것으로 추정되는 KN-09 신형 방사포 순항 미사일의 일종인데 방사포하고 미사일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로켓인데 미사일은 비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한 발 쏘는데 방사포는 일종의 다련장 로켓인데 이걸 사거리를 늘려서 한반도 전역이나 이렇게 거부 작전이라 그래서 중국이 많이 쓰는 A2AD 전략인데 이걸 북한판 소형이라고 보면 되죠. 기본적으로 한 300km까지 개량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가격이 미사일 한 발로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실제 이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점령 지역에다 집속탄을 넣어서 쏴서 굉장히 무고한 희생자들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싸지만 실제로 우리 그렇죠. 한반도 우리 쪽에 미치는 그 위협은 우리가 느끼는 위협은 그렇죠. 굉장히 큰 그 방사포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이 그 중거리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 정부라든가 미국 언론이 굉장히 이게 과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위협이라는 것은 느끼는 위협이거든요. 본인 직접 위협이 인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오늘 군사 퍼레이드에서 무기체가 했을 때 북한이 당분간은 안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공개될 신무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KN-09 방사포, 신형 방사포, 그거하고 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 여부도 예, 주목되는 거죠. 북극성 1호를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 네. 그것도 사실 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니까 예. 그 실제로 미사일을 이렇게 차 같은데 실어서 그걸 가지고 보통 나오는 이제 중국 열병식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에 실어서 예. 그렇게 열병식에 참가시키고요. 그다음에 38로스의 그 공개된 사진으로 보면은 지금 무인기가 한 종류 정도 새로운 게 하나 발견했는데 이번에 과연 열병식 이것도 나올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이 개발한 북한의 신형 함대함 미사일, 함정을 공격하는 그런 대함 미사일도 이번 열병식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가 북한이 최근 이제 작전 계획 550으로 우리가 북한이 이제 우리가 워치콘이나 데프콘 상향 없이 북한이 어떤 이 대남 도발을 기본다 선제 타격을 한다 이른바 참수 작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평양 일대를 대공 방어망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난번에 공개를 한번 했었죠. 북한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북한판 지대공 미사일인데 KN-06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이 과거 이제 차에 원통형 3개나 4개를 이렇게 싣고 다니는 모습인데 이것이 공개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지금은 처형된 현영철이 지난 4월에 러시아를 갔을 때 임무 수행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개량형 이 트라이엄프라고 하는 S-400이라는 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러시아가 신무기인데 러시아 전승기념일 때도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한테는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북한 같은 나라들한테는 판매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현영철 처형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됐을 거라는 외신들이 당시 있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북한이 이제 이른바 참수 북한 지도부가 굉장히 겁을 내는 그런 거를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언론이 보도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때문에 우리 개량형이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실제 공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제 S-400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성능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의 참수작전을 할 경우에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S-400은 이 스텔스기를 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참수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무기 체계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이런 신무기들을 공개한다면 봐라 우리가 이런 거 갖고 있다라는 걸 그 무력 시위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얕보지 마라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신형 방사포는 직접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수작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이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이거 공개하는 겁니까?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지상에 있는 미사일에 비해서 은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사일을 싣고 바다에 나갔을 경우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그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북한이 원하는 시점에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이 아무래도 공개를 하지 않을까. 거기서 장거리 미사일도 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미사일을 어떻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북극성 1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인 사거리까지는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발사에는 성공했다라는 것이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것이겠죠. 이건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새로운 걸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북한 최초의 ICBM이라고 KN-5A 지난번에 공개가 됐죠. 그런데 그 개량형이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 로켓이기 때문에 미국 서부까지 그 공격 가능할 수 있는. 근데 북한이 이런 걸 위협용으로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미국을 공격한다는 이런 일은 일부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나게 되는 거죠. 북한도 그런 것까지는 협상용으로 많이 쓰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N-58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그런 발사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연소 실험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거리 미사일 말씀하신 거죠? 예, 아직까지 성능이 뭐 확실하다라는 그런 검증된 무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인민군이 2만 명이 동원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지난번에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생중계된 열병식 했을 때 1만 명에서 대략 15,000명 정도 동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의 열병식이 2만 명을 동원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조선민민군만 2만이 될지 지금 거기에 이제 북한이 노농저기군이라든가 노농저기군 예비군입니다. 예, 예비군인데 과거 노농저기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 등장한 겁니다. 예, 김정은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딘가요? 일단 그 근처 어디 행사장 앞에 어디 이쪽 김일성 광장이 지금 이 조선노동당사로 추정이 되는 건물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면 이제 광장이 보이는데 이 건물이 조선노동당사 건물 같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어떤 이제 분열 이미 보고를 받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열병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북한의 뭐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막 시작된 것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생중계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이제 그 열병식을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수경례를 한 채로 도열해 있는 북한 인민군 장성들을 지나치면서 계속해서 걷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권 4년 차인데 4년 되는데 이런 열병식이 벌써 다섯 번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열병식은 특히 북한의 노동당 창건, 북한의 최대 기념일인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정권이 지금 이렇게 안정돼 있다. 그리고 우리를 얕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의 대규모 열병식이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3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3시 30분 북한 평양시로 3시 정각에 시작이 되고
그 전에 지금 조금 전부터 이미 준비가 시작됐고 김정은이 김일성 광장에 도착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잠시 뒤면은 본격적인 열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열병실 보면은 지금 저기 대동강변에 저기 이제 단위별로 부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제 무기들이 이렇게 무기 실은 차례 행렬을 하면 이제 카드 섹션을 하죠. 그 뭐 창건 65주년 빨간색으로 한다든가 주로 이제 북한은 이제 김일성화라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카드 섹션에 표현되는 글자가 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이것 또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 8월 14일, 15일 날 북한 원자력 연구원들이 핵뇌성이라는 표현을 연거푸 썼거든요. 이건 이제 4차 핵실험 개연성인데 그런 용어가 나온다라면 이른바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지금 뭐 이 중국 고위층들도 평양에 갔지만은 핵뇌성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도 아마 그 방송하는 상태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모든 것이 좀 불안정하니까 전기도 자주 끊기고 그러는데 조금 전 그 김정은이 등장하는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그 장면이 중계가 되다가 끊겼습니다. 화면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끊겼고 지금 그 방송용으로 풀샷, 전체 전경을 보여주는 이 샷을 지금 이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그 상태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10,000명에서 이제 샷이 바뀌었군요. 인민군이 다 도열을 해서 이제 열병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5분 뒤면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만 명이 오늘 동원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이 10,000명, 15,000명이 그때 동원됐을 때 대략 뭐 그 정확한 추산은 안 됩니다만은 몇 조 원, 한 3조 원 정도 들었을 것이다라는 일부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이 행사는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우리나라 돈 한 1조 6천억 원 이상 그리고 2조 가까운 돈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옥수수 950만 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한 해 무역 금액이 한 76억 달러 되는데 5분의 1을 예. 이 행사에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 7월부터 북한이 식량 배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250g에서 270g으로 줄였는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이제 하루에 필요한 게 한 550에서 600g 필요하다라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예. 국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추산을 보면은 올 한 해 북한이 식량난이 한 560만 톤 정도 모자랄 거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950만 톤은 사실 이런 단일성 행사를 위해 그리고 이제 그것도 평양 일각에서만 접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 북한 전체 경제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무모한 거죠. 뭐 중국이 3조 얼마 썼다라는 거는 중국은 GDP가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니까 예. 그거 단순 계산하고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무모한 그 정치 행위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평가할 저는 수 지금 있습니다. 그 생중계를 어쨌건 북한 주민들도 다 보고 있을 텐데 TV로 이걸 북한 주민들이 어떤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좀 냉소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것인지 아니면 상당 부분 그래도 어떤 좀 일체감을 느끼는 일정 부분 좀 세뇌도 되고 그런 측면이 더 많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열병식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도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예. 반면에 북한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엄격한 그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기를 대놓고 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 사실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이것이 과거에 이제 아리랑 체조 같은 경우 연습할 때 보면 10대 소녀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떼약볕제 제가 직접 2005년도에 목격한 것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섭씨 30도가 넘는데 그냥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용변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요. 물도 잘 안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주민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빨리 끝났으면 이제 본인들 일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북한 주민의 자녀들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국민들 총동원 체제로 해가지고 저런 행사를 하고 이 주변에 이제 지금 군인들 모습만 보이겠습니다만은 이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제 건물 내부에서 지금 이제 단상에 등장을 했군요. 저기가 그 주석단인가요?
그 주석단이 아니고 주석단은 이제 만들면 주석단으로 볼 수 있겠죠. 건물에 이제 상시적으로 그 유인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아, 그 옆이 중국 서열 5위. 저 뒤편에 황병서 모습도 보이고요. 아, 그 류인산 바로 오른쪽이 예, 황병서 예. 북한군의 지금 김정은을 빼고는 총정치국장, 1인자 예.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모습 보였고, 이제 그 김정은과 류인산 중국의 서열 5위 이번에 파격적으로 파견한 특사가 함께 나란히 단상에 등장을 함으로써 북한의 열병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과거와 좀 다르게 읽어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예. 군부 인사들을 옆에 같은 라인에 배열을 절대 안 시켜놨네요, 지금. 아하. 그래서 당 우위로, 과거에 이제 이 처형으로 된 최령이라든가 현영철 이런 인사들이 옆에서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모습들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류인산 오른쪽은 누굽니까? 최태복 아. 최고인민회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영남 최태복 아니고 최태복인 것 최고인민회 같습니다. 의장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원로죠. 예, 예. 네, 그렇군요. 정말 그 군 인사들은 뒤쪽에 한열 뒤에 그 배석을 했고 도열을 했고, 김정은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중국의 지금도 보시면은, 류인상, 그 예. 옆에 최태복, 그 옆이 그다음에 최룡인가요? 최령의 모습, 그다음에 김양건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군복 입은 사람은 앞줄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시, 3시 30분이 시작됐군요. 이제 저건 노농적이 된가요? 뭐죠? 공군 복장으로 아, 보이죠. 공군이군요. 항공군, 반항공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군으로 하는데 그 북한에서는 항공군, 반항공군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열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순서가 먼저 행진이 쭉 진행되나요? 일단 국기 개양 먼저 시작을 하고요. 기개양을 하고요. 북한의 열병식은 우리나 중국의 열병식과 달리 군 지휘 통수권자가 내려가서 사열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들이 이동하면서 사열을 지난번 받는, 중국 열병식 때는 시진핑 주석이 차를 타고 예. 그 사열을 받았었는데요. 예, 홍치를 타고 나가서 사열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북한의 열병식은 그동안 그 군 통수권자가 나가서 사열을 하는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서 있는군요, 저게. 예, 서 있고 대신 장비들 들어오면서 이제 경례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주목되는 오늘 김정은이 연설을 할까 하는 부분인데, 김정은의 연설은 그 다 열병이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처음에 초반부에 이제 하게 되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주목하셔야 될 게 과연 김정은이 연설을 할 것인가, 예. 아니면은 누가 대신할 것인가. 그 대신한 사람이 아무래도 지위가 이번 연설에서 드러나겠죠. 야, 김정은의 최초 육성 연설했던 것이 바로 2012년에 이 열병식 때 했었던 것 있었고요. 아닙니까? 그리고 올 초에 그 연두교소 북한 연두사 할 때도 육성으로 했었죠. 예. 오늘 만약에 여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군악대들이 지금 군악대군요. 군악을 하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열병식 전에 분위기를 띄우려는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북한의 그 열병식을 그 있는 그대로 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해드리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략적인 면에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현장 소리를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악대가 행진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은 기를 개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연설이 만약 있다면은 여기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열병을 하게 되는 류인산의 표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굉장히 좀 저 사람이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이거든요. 예. 저 사람도 중국 공산당 사상 중국 공산당 체제 위에서 이 선정-선동 분야에만 40년을 일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리고 지금 열풍조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 선전부에 중국 언론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기사 방향을 통제하는 거기에 제일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매스미디어의 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겠죠. 자신의 표정이 지금 어떻게 찍힐 것인지, 네. 그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인지를 아마 잘 아는 누군가랑 또 얘기를 하네요. 뒤에 통역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통역도 중국 측 있군요. 통역하고 북한 측 통역 두 명이 2013년에도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때마다 현장에서 통역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뭔가 저렇게 대화를 그 공개된 석상에서 나누고 활짝 웃고 한다는 것도 이걸 다 뭔가 좀 보여주려는,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군악대들이 도열을 형성하면서 계속 군악을 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행사 분위기를 좀 더 이제 돋구기 위해서 다양한 저런 행진을 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까는 후열에 섰었던 황병서가 지금 김정은의 아니, 그 뒷면에 보시니까 호위총국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경호실장 정도 되고요. 그 황병서는 그쪽 보고자이기 때문에 총정축장에 그 지금 보이는 마이크가 설치된 연단에 서 있고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김정은 아니 그 여기서 보면 그 황병서가 맞고요. 그 맞죠. 뒤편에는 이제 그 정면으로 보면 이제 그 자리에서 아마 김정은이 연설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잠깐 오른쪽으로 본인으로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연설을 하게 되겠죠. 예. 지난번 중국의 열병식 때 시진핑 주석의 옆에 푸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장점인 후진타오 전직 그 주석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제일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의 특사 류인산이 있고 외비는 혼자인 모양이죠, 중국. 그 몇 군데에서 왔다라고 했는데 고위층 인사는 아무래도 류인산 같은데 이제 약간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중국이 느끼는 북중관계복원, 북한이 느끼는 북중관계복원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사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은 중국 지금 서열 장더저라는 권력 3위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북한을 잘 아는데 시진핑 체제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왜 권력 7위도 아닌 사람 또 3위도 아닌 사람 가운데 그리고 외교 영도 소조 관여도 별로 안 한 선전선동 분야에만 있었던 사람을 보냈을까? 시진핑 체제 정권 입장에서는 북한이 좀 속도 세기고 하니까 약간 등거리 이게 좀 대한반도 전략이 바뀌었거든요. 비핵화, 지역의 평화 유지 이번 메시지가 전달이 됐죠. 그리고 모든 거를 대화로 풀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과거의 당대당 관계의 복원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그 한 주요 인사가 몇 명 있었지만은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대북 외교가 중국 외교부로 다 바뀌었거든요.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대 연락부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김 기자, 잠깐만 저 화면에 저 표시한 그 글자가 뭐였죠? 그거 잘 못 봤습니다. 지나가 버렸네요. 십자가 써 있고 망치 같은. 그건 조선노동당 당기죠. 당기죠. 당기 빨간 거에다 공산당기 망치하고 들어있는 그걸 상징하는 거겠죠. 예. 지금 계속해서 여분 군악대 네, 맞습니다. 70자였군요. 70 있고 가운데 조선노동당 그 당기 망치하고 깃발이 보이죠. 네. 그래서 2013년 그 전승절 열병식 때는 왼쪽으로 이제 국외에서 오신 외빈들이 다 있었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그 중국에서 오신 류인산 상무위원만 있고 다른 나라 외빈이 안 보이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 안 왔습니까? 요즘 북러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다는. 그래서 2013년에는 왼편에 다 있었거든요. 러시아도요? 러시아, 이란 이런 군사 무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번 열병식에는 지금 사실 근데 러시아는 그 군악대가 가 있습니다. 오늘 열병 그 사전 행사에서는 러시아 내무부 산에 러시아 군악대가 이 85년 이후로 처음으로 평양 가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북러 관계가 그렇게 나쁜 면은 아닌 것 같고 또 러시아에서 현재까지 외신 보도로서는 고위층 인사가 누가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라든가 이런 인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직위가 높은 인사들이기 때문에 참석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어제부터 날씨가 흐렸고 오늘 오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준비를 해왔는데 날짜를 넘겨서 내일 하기도 그렇고요. 현장 소리 한번 조금만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다고 비가 막 장대같이 오는데 그거 하자니 그거를 김정은도 나와야 되고 귀빈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것도 참 난감했을 것이고 그런데 오후에 비가 겠습니다. 아마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열병식이 시간이 늦춰져 수년돼서 3시에 북한 시간으로 평양시로 3시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열병식을 시작되는,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행되고 있는 진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깃발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예. 국기와 그다음에 노동당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설명드린 저게 공산당의 그 공통 그 깃발이죠, 망치 같은 거 그렇죠. 그려져 있는. 소련 공산당이 과거에 썼던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오송기라 그래서 중국은 좀 바탕은 빨간색이지만은 다르죠. 중국은 네. 다르고. 그러면 이 깃발을 이제 개양을 합니까? 네, 깃발 개양을 하고 이제 사열은 하지 않고요. 이제 예. 북한 같은 경우 사열은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뭐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병식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네. 여겨집니다. 예, 오늘 김정은 연설에서 과연 핵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오늘 그 열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장비들의 핵, 2013년에는 핵 배낭이 공개됐었고 한데 지금 비핵화에 대한 압력이 중국에서도 압력이 크기 때문에 과연 오늘 핵과 관련된 어떤 언급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핵과 관련된 장비를 새로 선보일 것인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은 체제의 당의 기조로 봐서는 절대 포기 선언을 안 할 겁니다. 2013년 당 중앙위 확대위에서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간다는 이른바 핵병진 노선을 추진했고요. 그때 내세운 외교 전략이 이른바 자주적 생존 전략입니다. 예. 북한은 이제 본인들이 핵이 없으면 이제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를 얕잡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정치 용어로는 이제 핵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약자의 힘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주민들을 선전선동하고 미국이 자신들을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하겠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전략을 공식적으로 한 적도 없고 미국이 예. 거기에 대해 표명하면은 동북아 구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죠. 예. 자, 북한의 인공기가 개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체령의 작은 사람 옆에 보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것이 추정컨대 곽범기나 오수영으로 보는 당 비서, 경제 담당 비서들이 최근에 이제 정치국 7명의 위원으로 다시 승진을 2사람이 했는데 네. 어제 주석단 배열로 봐서는 거의 같은 라인에 서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른바 빨치산 1세대라는 황현희, 김철남 이런 이 구순이 넘은 인사들은 이제 불참을 했고요. 네. 자, 오늘 기본적으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당 인사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단상의 모습을 보이고요. 김영남, 아시는 대로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입니다. 상임위원장이죠. 예, 상임위원장, 명목상 국가원수. 그래서 유엔 총회 같은 것 할 때는 이 사람이 늘 참석을 하는데 오늘 중앙주석단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러시아 대표단도 정부 대표단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앞서 잠시 비춰주면 이제 지금 거수경례하는 황병서 화면 왼쪽은 리용호 국방위 부위원장 모습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굉장히 우리가 9월 3일 중국 전승정 회상 때 봤던 똑같이 모방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2013년 열병식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의 열병식을 많이 좀 참조를 하고 좌석 배치 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3년 열병식 같은 경우 왼편에 이제 외국에서 온 내빈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군부 인사들만 보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사실 2013년 열병식 중국에서 온 류인산 그분이 있는 것도 위치는 지난번과 동일한데 다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하나의 좀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중국 열병식 때도 상징적으로 그 노병들이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조금 전에 보니까 한 노병의 모습이 거수경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마도 그 70주년의 그 의미를 살리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북한의 노동당기입니다. 북한이 정권 출범보다 이 노동당 창건이 먼저 됐습니다. 그런 그 노동당 창건, 이게 북한 정권에서 노동당 창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는 주체 사상으로 되어 있고 일단 당이 물론 이제 선군 정치를 김정일 시대 때 선군 정치를 통해서 군이 우선시 되어 왔지만은
지금 김정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이 국가의 핵심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70주년이란 건 또 뭐 각별한 의미가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 그렇죠. 북한이 사실 이제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을 해가지고 그 당시 45년도에 열성자대를 해서 3일 동안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북조선 분국이 설립된 거는 1945년 10월 13일이었고요. 50년대 말까지 북한 스스로도 이 당 창건일을 10월 13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말부터 모든 공식 문서를 다 없애버립니다. 북조선 분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회의했던 게 김일성과 다시 이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주축이었던 박헌영과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나중에 물론 미제 앞잡이라 해서 처형을 합니다만 북한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될 용어가 박헌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추기 위해서 10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그런 학설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예. 지금 저기 주민들은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10만여 명이. 지금 아무래도 이 가운데 이 4차선 도로 이쪽 그 광장을 벗어나면은 도요를 하게 되면 이제 그쪽 어딘가에 서여서 이제 그 환호를 하겠죠. 네. 그 뒤쪽에 있는 거고 이 단상은 조금 전 이 그 정면에서 봤을 때 화면이 자꾸 바뀌어요. 저쪽 지금 오른쪽에 단상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다음 저게 김일성 광장이 실제 보면은 예. 우리 과거에 지금 여의도에 길이 되는 과거에 여의도 광장 있었으니까 예. 그보다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상에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지금 우리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보도블록 형태로 된 데거든요. 저 바닥이 지금 예. 아스팔트가 아니라 아닙니다. 보도블럭이 예. 깔려 있는 그래서 거구나. 과거 갔을 때 역시 사람 사는 곳이라 평소에는 뭐 휴지도 버리고 껌도 버리고 그래서 행사 이렇게 물 청소도 하고 껌도 치우고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저기를? 이제 북한이 이제 명절 때 이제 선전용으로 해서 나와서 춤을 춘다든가 축포를 한다든가 주요 행사를 아무래도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 도로는 평소에 차가 다니는 도로고요. 이제 가운데는 차가 못 다니고요. 이렇게 있고 저쪽 대동강변에 2차선 도로가 있고요. 예. 아까 김주환 기자가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쪽 그 화면 그 전경이 나왔을 때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그 대동강입니다. 네, 보시는 주체탑이 그대로 보이죠? 예, 마치 저희 설명을 들은 것처럼 그 전경을 다시 보여주는데요. 예, 저 저 주체탑에 뒤쪽이 이제 대동강이죠.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 맨 위에 예. 솟아 있는 곳이요. 예,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 전망대면 저기서 이른바 그 평양 그 시가지, 그러니까 그 북한이 짓담한 120짜리 유경 호텔 모습도 보이고요. 그 앞쪽에 이제 정주영 체육관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만경대 만수대 그 만경대 그쪽 건물도 보이고요. 최고인민회의 그 건물도 보이고요. 이게 과거 2013년도 핵배낭 이번에도 다시 등장했는데 지금 보여준 것이요. 예, 잠깐 나왔는데 핵배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핵배낭은 뭐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북한에서 과시용으로 만든 일종의 그런 아이템인데 007 가방 같은 거군요. 예,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대내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 소형화에 이만큼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걸로 주민들 보여지고요. 모습이 보이죠. 예. 주민들의 모습이 처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소형화돼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있다. 걸로 아마 보시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핵배낭이? 그 방사능 표시가 돼 있고요. 일단 배낭에 그렇게 방사능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저게 실제로 그 작동하는 무기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보여주기 위한 쇼용인지는 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 장거리 미사일 그 공개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모형인지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핵배낭을 어쨌건 오늘도 또 공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김주환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핵을 이미 가지고 있고 소형화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보여주는, 뭐 중국이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3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3시 30분에 시작돼서 이제 잠시 뒤면은 김정은이 연설을 하게 된다면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열병식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잠깐만 좀
아, 예. 죄송합니다. 조금 그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여기까지 저희가 보도하고요. 이어지는 4시 뉴스큐에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봐야 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함께 해설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님,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